허재영 기자입니다, 여러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이거 남은 3차 과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국정원 직원들까지는 어떻게 재판에 넘겨져요. 그런데 검사들은 재판에 넘겨지지도 않아요. 예. 이 유성을 수사한 이문성, 이시원, 이 검사들, 예? 즉 이문성은 아직도 수원고검에 검찰 간부로 재직하고 있어요. 이시원은 한 2년 전인가 퇴직하고 지금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이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최근에 이 증거 조작, 이 가담한 혐의, 무고 날조, 국정원법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이런 거 혐의로 수사를 하다가 불기소 처분해 버렸어요. 최근에 4월 말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5월 초에 이제 유우성 씨한테 이제 전해 듣고, 우성이가 막 붕괴해가지고 어떻게 허재영 기자 이럴 수가 있냐, 너무 화가 난다. 근데 기자들이 이거를 기사를 안 쓴다 막 이러면서 저한테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다들 지금 워낙 좀 벌어지는 사건도 많고 이 사건 지금 너무 오래돼서 현실적으로 보도가 어렵지 않을까. 나라도 좀 짬을 내서 나중에 꼭 보도를 할게.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제가 그래서 이제 짬을 내서 며칠 전에 보도를 한 거예요.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근데 모르겠어요. 제 예상과는 달리 제 보도가 나가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막 받아서 보도를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우리 한겨레 법조팀에서도 보도를 하더라고요. 약간은 제가 놀랐어요. 왜냐면 저는 한겨레가 보도를 안 할 줄 알았거든요. 제가 좀 솔직히 이제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 한겨레 우리 그 법조에 오래 계셨던 선배들은 제가 이 증거 조작 사건에서 검사들까지 엮어가지고 막 의심하는 기사를 쓰니까 되게 불편해했었어요, 내부에서. 예. 황상철 선배 막 내려와가지고, 황상철 선배가 이제 그 한겨레 법조팀에 되게 오래되신 선배거든요. 저한테 제 사무실 그 책상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원래 다른 데 계시던 분이, 예? 굳이 막 저한테 찾아와서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검사들까지 증거 조작에 가담한 혐의 씌우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저한테 막 설득하고 가고 그랬어요. 저는 뭐 이 선배랑 싸우긴 싫으니까 그냥 예 하고 뭐 그냥 넘겼지만, 되게 불쾌했죠. 왜냐면 내가 나름대로 제가 취재한 게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뭘 안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검찰과 너무 친하게 오래 지내니까 검찰 시각에 빠져 있는 거죠. 검찰이 설마 증거 조작에 가담하겠어?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겨레 법조팀이 여전히 지금 검찰의 좀 뭐랄까 시각에 막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 국정원 비판까지는 용인을 해도 검찰까지 조지는 거는 되게 그 내부에서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겨레 제보도 안 해줬었어요. 제가 그냥 알아서 쓰고 말았지. 근데 이번에 한겨레가 받아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하여튼 약간 의외였어요. 자, 하여튼 이거 보도되기까지의 과정들이 참 험난했습니다. 한겨레 내부에서도. 제가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참 한겨레도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한겨레 법조팀의 검찰에 사로잡혀 있는 이 문제들, 제가 계속 내부 고발을 페이스북에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고소도 당하고 있지만 지금 참, 본인들 하여튼 제가 이 얘기하려고 오늘 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정권이 바뀌었죠. 그래서 법무부에서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이제 꾸려져가지고 이 사건도 재조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겨레 이제 그만두고 나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그 과거사위 관계자가 저한테 한번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제가 막 얘기를 드렸죠. 누구누구 만나서 조사하셔야 되고, 이런 관점으로 검찰도 반드시 이런 것도 함께 조사를 하셔야 되고, 이문성, 이시원 검사 특히, 제가 막 다 이제 설명하는 거를 해줬죠. 되게 열의 있게 수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조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법무부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그래서 되게 참 믿음직스럽게 봤죠. 역시 정권 잘 바꿨네. 대통령 선거 잘했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고 나서 기대대로 역시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결과 발표했는데 진짜 조사 잘한 거예요. 되게 전향적으로 잘 나왔더라고요, 결과가. 핵심이 이겁니다. 작년에 이제 3월 달인가 그때 이제 결과가 발표됐는데, 그 진상조사단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국정원의 그 유가료가 잡혀 있을 때 원래 그 민변 변호사들이 찾아가서 유가료를 막 만나려고 했거든요. 그때 국정원이 이거를 막아요. 못 만나게. 그런 게 어딨냐. 그러면서 민변이 막 항의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국정원이 단독적으로 행동한 게 아니라 이문성 이시원 검사가 지시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를 진상조사단이 밝혀내요. 법률 용어로는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 침해 행위. 이거를 이 중앙지검 검사들이 용인하고 국정원과 협력한 흔적들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네. 그러니까 유가료가 막 고립돼서 막 허위 자백을 하는 그 환경을 함께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그 진상조사단이 또 뭘 밝혀냈냐면 그 검사들이 의도적으로 유성이 간첩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좀 유성에게 유리한 정보들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흔적들을 밝혀내요. 예, 뭐냐면 결정적으로 그때 그 유성이 2000년대 중반에 막 북한에 들어갔다고 주장한 검찰 공소 내용의 날짜들이 있는데 그때 날짜에 해당하는 유성의 휴대전화 사진에 북한이 아니라 중국 연변에 있었던 게 막 증명이 되는 사진들이 막 발견이 되고 그래요. 그 GPS 정보 같은 게 막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검사가 영장 청구도 해가지고 휴대폰 압수수색도 하고 막 이런 거 통신 기록 막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러면 검사가 이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법원에 제출을 안 했어요. 예. 그런 것도 그러니까 검사가 이거를 어떻게 영장 청구를 하고 뭐 했고 검사가 충분히 알고 있었을 만한 정황들을 예, 밝혀내요. 진상조사단이. 그리고 출입경 기록, 입수 경위 뭐 이런 것들 뭐 중국에서 막 비공식적으로 무슨 뭐 중국의 무슨 협조자한테 받았대나 막 이런 것들도 다 보고를 받아놓고는 검사가 정작 재판에서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중국의 외교 경로를 통해서 예, 그 문서를 입수한 것처럼 기망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예, 밝혀냅니다. 예. 그래서 유성이 이제 드디어 고소할 근거가 생긴 거죠. 검찰도. 그래서 작년에 이제 진상조사단 결과가 나오자마자 고소를 했어요. 그랬으면 검찰이 수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1년간. 근데 어이가 없게도 불기소 처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검사가 수사를 정말 이잡듯이 해가지고 야 그래도 이문성 이시원 검사가 국정원이랑 함께 행동하면서 이거 사건을 조작하는 건 못 찾겠어. 증거 무혐의, 증거 불충분 이렇게 했다면 그런 수사 결과라면 불기소 처분이 납득이 되죠. 그런데 이 법조 기자들이 뭐 바보입니까? 제가 이 불기소 처분 이유서를 가만히 다 살펴보니까 수사가 다 엉터리로 됐어요. 대충 흔적이 다 나와요. 수사를 얼마나 엉터리로 했는지. 예를 들어서 검사들 휴대폰 압수수색이라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정원 직원들과 어떤 통화를 했고 몇 차례 뭐 만났고 뭐 이런 것들 에? 하나도 안 했어요. 압수수색을. 예. 그리고 또 2013년에 그때 막 한겨레랑 뉴스타파랑 막 2013년 말에 막 그 증거 조작된 것 같다. 막 폭로하기 시작하니까 얘네들이 2013년 12월 중순에 모여가지고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에 모여가지고 대책회의 같은 거 한 적이 있거든요. 국정원 직원들이랑 이문성 검사랑. 그거 뉴스타파가 그때 폭로해갖고 이제 알려준 건데 그때 뭐야 그 중앙지검에 원래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갔으면 다 기록이 남기고 들어가거든요. 일반인들은. 그러면은 이 검찰이 그 기록이라도 나중에 살펴봤었어야 되잖아요. 중앙지검 출입 기록. 근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대책회의를 한 흔적을 일부러 발견을 잘 안 해. 그래놓고 불기소 처분 이유서에는 뭐 검사들은 뭐뭐뭐라고 주장한다. 국정원 직원들은 뭐뭐뭐라고 주장한다. 검찰 수사관들은 뭐뭐뭐라고 주장한다.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여러분, 검찰 수사관, 국정원 직원들은 각자의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각자 이해관계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에? 이거 사건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그런 사람들 다 불러다 모아가지고 무슨 변명 듣듯이 뭐뭐뭐라고 주장한다. 이런 것만 들은 거예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이 서울중앙 형사 1부가 그것도 지금 수사하고 있거든요. 그 채널A랑 한동훈 검사장 그 유착 의혹. 제대로 수사나 하려는지 모르겠네. 아니 무슨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무슨 검사들 민원 고충 처리반입니까? 뭐뭐뭐라고 주장한다. 뭐 이런 얘기만 왜 들어요? 왜 그렇게 수사하는데? 강제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민원고충 처리반처럼 그냥 뭐뭐라고 주장합니다 라고 그냥 얘기만 듣고 그냥 듣고 증거 없음 무혐의 처분 나온 거예요. 증거를 일부러 안 찾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자, 제가 이 불기소 처분 이유서를 이제 유우성 씨한테 받아가지고 쭉 살펴본 게 있는데 그 문구 한 3개만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문성 검사 등은 증거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국정원의 직원이 위조까지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검사들은 선양 총영사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위조 증거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증거 조작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그쵸? 제 말대로죠? 그냥 주장한다는 얘기 듣고 그냥 끝난 거예요. 위조된 사실 몰랐거든요. 이러는 거예요, 그냥. 두 번째. 아까 이제 제가 GPS 북한이 아니라 중국에 있었던 거 확인된 거, 그 날짜에 그 사진 같은 것들 다 이문성 검사 등이 확인했을 정황들이 있었는데 법원에 제출 일부러 안 한 거. 그런 흔적에 대해서 검찰은 뭐라고 수사했느냐? 이문성 검사 등은 유우성 씨에 대한 통화 내역 영장을 법원에 직접 이제 청구를 했지만 그러나 검찰은 이 검사가 기소 과정에서 이 통화 내역이 누락된 사실을 미처 몰랐다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미처 몰랐다라는 얘기만 듣고 그냥 그것만 믿고 만 거예요. 아니 검사가 바보입니까? 왜 통화 내역을 다 그 영장에 청구해가지고 받아놓고는 그거를 왜 기소 과정에는 누락해? 그런 엄청난 실수를 왜 하죠? 유우성 씨에게 유리한 기록이니까 일부러 누락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깜빡했네요. 제가 이걸 누락했네요. 아유 법원에 제출하는 거 누락했어요. 이 얘기만 듣고 그냥 검사는 무고날조 혐의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만 거예요. 이렇게 무능력한 검사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국가 안보를 맡겨갖고 수사를 맡기고 있어요? 우리 검사가? 우리 검찰이? 세 번째. 유가려 씨가 이제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일관되게 오빠가 간첩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막 왔다 갔다 해요. 양심에 찔리니까 허위자백을 했다가 다시 이걸 뒤집었다가 그러면은 그게 이제 진술 기록들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검사도 읽었다면 국정원 직원들 불러다 놓고 야 니네 이거 수사 어떻게 한 거야? 유가려가 오빠 간첩 아니라는 거는 얘기들은 있는데 이건 뭐야?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또 법원에 제출을 안 해요, 검찰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제 판단을 합니다. 뭐라고 판단해놨냐? 검사는 이문성 검사 등은 그러니까 재판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가려가 오빠가 사실은 간첩이 아니다라고 번복한 추가 진술서가 있다고 알게 됐다. 유가려의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그 유가려의 그 초기 진술서를 검찰 수사관이 수사보고서에 편철하지 않았다. 요렇게 수사를 마무리해요. 이건 또 검찰 수사관 핑계를 댔나 봐. 검찰 수사관이 실수했나 봐 또 이건. 그래서 검찰이 이문성, 이시원 검사랑 그들 밑에서 일했던 검찰 수사관 말이랑 국정원 직원들 말이랑 이 삼위일체 얘네들의 말만 듣고 얘네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라고 하고 그냥 증거 없음, 무혐의, 불기소, 재판에도 회부 안 해 이렇게 결론 내린 거예요. 화가 너무 와 진짜 유우성 씨는 진짜 뚜껑이 열리는 거죠. 미치는 거죠 진짜. 여러분 이 사건 그렇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요 결론입니다. 이게 지금 이건 윤석열이 책임져야 돼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 의지가 있다면 서울중앙지검이 이딴 식으로 수사 안 합니다.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이제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 국민이 혁명을 통해서 뽑은 대통령이 이렇게 검찰 개혁 칼을 빼드니까 차마 이걸 반대는 못했겠죠. 문무일 총장 때. 그래서 이게 활동을 시작했는데 제가 볼 땐 이 진상조사위원회가 검찰은 되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상조사위 그 양심 있는 몇몇 조사관들이 검찰의 책임을 물었는데 이렇게 수사를 통해서 봐줘버리잖아요. 어? 진짜 윤석열이 이거 눈에 불을 켜고 수사지 한다면 이렇게 수사하면 안 된다고 최종 지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정경심 교수랑 윤미향 당선인, 윤미향 의원 이렇게 신속하고 이잡듯이 수사하는 거랑 왜 이렇게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건 윤석열 총장이 검찰 개혁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검찰 개혁,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랑 완전히 상반된 결론을 내렸는데 이걸 국민이 어떻게 납득을 합니까? 이래서 공수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빨리 이거 설치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우성 씨한테 그랬어요. 이거 공수처에 추가 고소 꼭 해야 된다고. 아마 변호인이랑 상의를 하시겠죠. 제가 이거 계속 지켜볼 거고요. 예. 이문성 씨는 아직도 수원고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 지금까지 뭐 당연히 형사처벌도 안 받았고 내부 징계조차도 징계 1개월 받은 게 다예요. 지금까지 무슨 여름에 받았어요. 그래서 무슨 여름휴가 다녀오듯이 덜렁 다녀온 게 다예요. 이 검사들은. 예? 검찰은 왜 이렇게 수사의 성역입니까? 예, 국정원 직원들도 기소되고 심지어 청와대도 압수수색하고 뭐 또 다 하는데 유독 검사들만큼은 수사의 성역이에요. 이게 나랍니까? 자, 그래서 자 저희 리포액트에서 이 사건 끈질기게 제가 계속 지켜보고 설명을 좀 기사를 쓰겠습니다. 가끔 뭐 이렇게 방송으로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렸습니다. 1차, 2차 정의는 완성이 됐는데 3차 정의가 아직 완성이 안 됐다고요. 그것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허재현 기자의 모든 취재와 이런 논평들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를 일하게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